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벌고 싶으시죠? 문득 뭐 당연한 얘기가 입 밖으로 좀 튀어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는 거, 이것 또한 누구의 꿈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꿈도 쉽지는 않죠.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 보셨겠죠. 그러면 오른 것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안 올라간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좀 떨어진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부동산이 좀 어려워요. 또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세대 분리입니다. 세대 분가, 세대 분리라고도 하죠. 세대를 분리한다는, 즉 가구 수를 분리한다는 거죠.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요. 성인 부모님하고 성인 아들, 딸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4인 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1가구 주택이 요거밖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 1주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인 아들이나 성인 딸을 분가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이처럼 세대수를 결혼이 됐든 취업이 됐든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분가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처럼 세대수를 분리하는 거, 각각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각각 거주하는 거, 요걸 이제 세대 분리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세대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왜 요즘 들어서 세대 분리, 즉 가구 수가 증가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절세 전략인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절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되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죠. 취득세까지 중과세예요. 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1가구 1주택자들은 이제 비과세가 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건이 충족할 경우 비과세인데요. 그런데 2주택자들은 기존 세율에다가 10 내지 20%가 중과세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10 내지 20%가 20 내지 30%가 중과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가구 1주택이에요, 현재. 근데 내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한 채를 샀다. 그런데 2년이 지나 보니까 다행스럽게 시세 차익이 1억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양도 차익이 1억이라 가정합시다, 그냥. 그럴 경우는 기존 세율 35%에다가 20%가 중과세 된다는 얘기예요. 즉 세금을 55%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주민세도 납부해야 되죠. 그 55%에 5.5%다 합치면 60.5%의 중과세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세금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1가구 3주택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남는 게 없다는 얘기겠죠. 세금이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를 현재 1가구 1주택자 입장이라면 그냥 기존의 1가구 1주택 입장에서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산다라고 할 경우에는 성인인 아들, 요 아들이 또 직장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에서 성인 아들을 분가시킨다는 거죠. 세대를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가로 사는 아파트의 명의를 이제 아들 명의, 왜냐 아들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들 명의를 하게 된다면 각각 1가구 1주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 부모님이 거주하는 요 아파트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거고, 성인 아들이 직장에 다녀요. 그리고 세대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과세 요건까지 충족시킬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취득세도 마찬가지죠.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는 8에서 12%입니다. 그런데요,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1 내지 3%만 부담한다는 거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루어지니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대 분리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참. 그러니까 세대수가요, 증가되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28만 가구, 2017년도에는 34만 가구, 2018년도에는 41만 가구, 2019년도에는 44만 가구, 그리고 2020년도에는 무려 61만 가구가 세대수가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처럼 세대수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뭐 자연 증가가 있을 수 있겠죠. 즉 결혼이나 이혼이나 취업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세대수가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 증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먼저 총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인데요. 이혼한 건수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우측에 있는 빨간색 박스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요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놓고 본다면 이혼율이 증가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혼인율을 또 살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조혼인율이라는 것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연간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 주민등록 인구로 나누어서 산출한 것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우측에 있는 2016년, 17년, 18년, 19년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을 더 많이 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혼인율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혼율이 확 증가된 것도 아니고 혼인은 더 많이 안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취업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취업률도 그다지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렇죠. 그런데요, 이상하게 가구 수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세대 분가가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요. 일반인들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상한 것이고요. 부동산을 사서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또 필연적인 거 아닌가요? 또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세대 분가하든가 말든가 가구수가 증가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부정적인 사람들 입장이라면요. 이거 다 투기꾼들 때문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뭐 어찌되었든 우리가 뭐 통계를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통계를 살펴보면 가구수 증가의 원인은 자연 증가, 즉 결혼이나 이혼이나 취업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가구수 증가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 수의 증가가 그 원인이겠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가세에 대한 뭐 세금을 좀 절세하기 위해서 세대 분가라는 이러한 방법을 다주택자들이 좀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가구 수가 더 증가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계속 가구 수가 증가될까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는 가구 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거죠. 지금 증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 이것 또한 똑같은 이치이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분가시키고 자녀들에게 증여를 시키고 1가구 1주택을 만들거나 아니면 1가구 3주택에서 1가구 2주택을 만들면 양도소득세가 또 전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대 분가라는 이런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2021년에도 가구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상까지 배성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